반갑습니다. 코인농부 첨부로입니다. 리플이 최근 단기간 급등한 이후에 이틀 연속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유난히 많이 조정을 하고 있죠. 벌써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도 많이 좀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저녁 9시 반에 미국의 여러 경제 지표들이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또 중요한 것이 바로 연준 의장의 연설이죠. 9시 40분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준 의장의 발언 어떤 뉘앙스로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코인 시장의 분위기도 다시 한번 갈리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CPI 지수,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예측치를 하회를 하면서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물가 지수들이 좀 좋게 나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급반등하는 흐름 충분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이 발표가 있은 이후에는 이제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충분히 반등은 전개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최근에 25%나 급등했기 때문에 숨 고르기를 하면서 이전 강력한 매물대 구간을 소화를 해 나가는 굉장히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정 흐름 속에서 오히려 고래 세력들은 이제 매수 타점들을 계속해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시면 이 엊그제 13일자 나왔던 기사입니다.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일주일 동안 10억 달러나 급증을 하면서 34억 2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의 상승 추세에서 계속 증가를 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징조입니다. 롱 포지션, 상방 베팅 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미결제 약정이 더욱더 증가를 했습니다. 55억 달러, 이틀 전 34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나 더욱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일 파생 상품 거래량이 43%나 감소한 107억 달러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미결제 약정의 증가는 최근 청산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본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래 세력들 같은 경우는 최근 조정 흐름을 활용해서 오히려 현재 매수 타점을 잡아 나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타나는 건 리플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거나 어떤 개별적인 악재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매수 기회로 꼭 삼아 주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트 다시 보시면 이전 전고점 3,400원 구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고점의 추세선이 쭉 그동안 하향하고 있었는데 이 선이 그동안에는 저항선 역할을 했지만 이제 돌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고, 이제 전고점 부근과 어느 정도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락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저점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면서 충분히 끌어올려 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하락이 더 나온다 하더라도 절대 우리가 털려서는 안 되신다, 오히려 매수 기회로 삼아가시면 되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리플에 대한 실시간 자료,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대내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텔레그램방에 계신 많은 기존의 투자자분들께서 어떻게 이런 관리 받고 계시는지 여러분 지켜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도움 되시고 공부도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방에 들어오신 분들께는 제가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주제로 해서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차 내용 간단히 보시면 기본편부터 시작을 해서 보조지표, 심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지표 등 우리가 기본기부터 탄탄히 할 수 있는 그런 내역들로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도록 이 코인의 용어부터 쭉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트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보조지표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쉽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150페이지 정도로 넉넉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10분 정도만 꾸준히 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쭉 보시다 보면은 그동안 우리가 차트 속에서 안 보이던 것들, 또 놓치던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매도해야 되는지, 또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런 개념들을 잡아나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하락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소한
잃지 않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인데, 자, 투자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우리의 소중한 원금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원금을 지켜내려는 노력 속에서 수익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루 우리가 10분 정도 꾸준히 보시면 여러분 최소 중급 정도까지는 실력이 쭉 올라오실 거니까 이 부분 모두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텔레그램방에서는 100% 무료로 현재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보시다가 나는 잘 모르겠다,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저희 텔레그램방 통해서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플뿐만이 아니고 이제 물려있는 종목 있으시면은 제가 한 분 한 분 개인 무료 상담도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19일 리플의 선물 상품이 드디어 출시가 됩니다. 자, 세계 최대 파생 상품 거래소 CME에서 출시가 되는 것이고요. 자, 분석가들은 최대 8달러까지 현재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선물 상품 출시가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폭발하게 되는 것인데, 자, 일단 선물 상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곧 리플의 현물 ETF가 출시가 임박했다는 걸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SEC에서 이 ETF를 이제 승인을 내주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전제 조건이 바로 선물 상품 상장 여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출시가 된다라고 하는 건 현물 ETF가 이제 곧 출시가 된다는 걸 암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2.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달러, 약 3배 정도 우리가 수익권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이것은 굉장히 보수적인 수치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현재 리플은 기술적인 관점에서는 36달러까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차트 분석에 따르면 리플은 지난 2018년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지속이 되어 왔었던 3개월 저항선 돌파에 드디어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시장 구조의 강력한 전환 신호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트레이더들이 지금 활용하는 엘리엇 파동 이론을 적용해 보면 현재 3개월 차트에서 5파 상승 구조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은 1, 2파를 소화하면서 3파에 돌입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긴 파로 인식되는 3파가 지속되면은 리플은 36달러까지 치솟게 될 것입니다. 자, 엘리엇 파동 이론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1파동, 2파동, 3, 4, 5파동이 정점이고, 그리고 하락 추세로 접어들게 됩니다. 자, 리플은 현재 2파동이 완료가 됐고, 이제 3파동의 이제 초입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파동이 이제 곧 본격화되면서 36달러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목표가까지 한 번에 급등하는 건 아닙니다. 자, 중간 이제 단기 목표가들이 있는데 3달러,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5.85달러, 이외에 13, 18, 26달러 등 주요 저항 구간이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급등하기 아니고 계속 상승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단기 고점 신호가 나타날 때마다 일부 비중을 차익 실현을 좀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일부 이제 현금을 보유하게 되면서 나중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해서 저점에서 개입을 하면서 보너스 수익도 두둑히 챙겨가면서 수익을 좀 더 극대화를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선 이 비중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도 현재 리플은 강세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이더리움과 기타 알트코인들이 차츰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상승 기회를 엿보는 가운데 리플의 가능성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대목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일단 기술적인 관점에서 36달러까지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리플의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도 이 36달러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로 스위프트 거래량이 1%는 처리해도 35달러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위프트라고 하는 건 국제 결제 금융망입니다. 자, 우리가 해외 송금을 할 때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이용하는 이 시스템을 의미를 하는데, 이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단점이 많습니다. 해외 송금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 3일 정도 소요가 되고, 국가에 따라서는 일주일이 넘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도 지금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굉장히 비싼 편이죠. 자, 그러나 리플의 플랫폼을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하루 단위가 아니라 단 3, 4초밖에 걸리지 않고 수수료도 거의 제로에 가까울 만큼 저렴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면서 이렇게 1%만 처리해도 35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런 움직임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로 국제금융협회가 리플과 XRP를 기존의 은행망을 대체할 수 있는 크로스보더, 바로 국경 간 결제 인프라로
공식 인정을 한 것입니다. 자, 이 해당 보고서에서는 XRP가 비용 절감과 속도 측면에서 기존 시스템 대비 뚜렷한 이점을 제공한다라고 평가를 했고, IMF와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리플의 블록체인 기술과 XRP가 비효율적인 자본 고착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주목한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 또한 리플을 이 스위프트의 대안으로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공식 인정을 통해서 리플과 XRP는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게 된 것이고, 그렇게 리플의 위상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가게 되면서 이제 이 점유율, 거래량 비중을 더욱더 높여나가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모니카 랭 회장도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XRP 수문이 올해 열릴 것이다 라고 좀 밝힌 것인데, 자, 이번 최근 인터뷰에서 이 모니카 랭 회장은 미국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XRP에 접근하는 방식에서 눈에 띄고 갑작스러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바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영진이 이제 리플의 기술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다고 전한 것이죠. 자, 그리고 제도적 분위기의 급속한 전환이 올해 초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바로 SAB 121 법안이 폐기가 된 것인데, 자, 이 법안은 SEC가 그동안 이 은행들, 이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이 암호화폐 보유를 막는 법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안이 폐기가 되면서 이제 금융기관들이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자, 그에 따라서 이제 금융기관들의 기조가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자, 모니카 랭 회장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브라이언 모이니안이 올인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리플의 솔루션에 대한 참여를 심화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역시도 디지털 자산 분야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비해 왔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렇게 금융기관들과 리플은 이전부터 긴밀히 협력을 해왔는데, 자, 최근 몇 년 동안 규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체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SEC와 리플의 소송도 한몫을 했죠. 자, 그러나 이제 SEC와 리플은 공식적으로 소송에 대한 합의를 했고, 또 여기에 결정적으로 트럼프의 등장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친암호화폐적인 입장은 우리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에 좀 도움이 되는 바이고, 이런 움직임들로 인해서, 이런 트럼프의 등장으로 인해서 리플과 은행 파트너들의 대화가 하룻밤 사이에 바뀌게 된 것이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록까지도 최근 리플의 ETF를 통해서 시장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은 아직 ETF를 신청하진 않았지만 최근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팀을 만나서 리플 ETF 승인 기준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있음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블랙록까지도 리플 ETF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호재로 볼 수가 있죠. 자, 정리하면 리플이 직면해 왔었던 장벽이 이제는 제거가 되고 있고, 이제는 주요 은행들이 리플의 상품과 XRP를 미래 금융 시스템에 실행 가능한 구성 요소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리플에 대한 이제 금융기관들의 채택이 계속해서 가속화되면서 이것은 결국 리플이 스위프트를 대체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계속 전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국경 간 결제 시장에서 리플의 위상은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스위프트 거래량을 계속해서 뺏어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가 아닌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서, 자, 그에 비례하면서 이 목표가도 계속해서 새롭게 수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2달러 부근에 머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리플을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정말 박앤세일 중에 박앤세일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신다.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우리가 장기적인 방향성을 본다라면 굉장히 미세한 파동이 불과하기 때문에, 자, 이런 변동성이 우리가 털리다 보면은 굉장히 이 앞으로 먹을 수 있는 수익 기회를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우를 범하시면 안 되시고, 다만 우리는 안전한 맥점 자리 함께 찾아서 공략해 나가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대한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은 제가 무료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께 실시간 빠르게 공유해 드릴 것이니까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고 무료 텔레그램방 링크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텔레그램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홍보 첨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